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네,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국 내수주들이 내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씩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익을 내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시간에서는 중국 내수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호 전문가님, 네. 혹시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국 내수주들이 한꺼번에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관심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랑 가장 큰 영향을 맺었던 그런 나라였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인접국이고,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예, 지금 중국이 좀 급격히 좀 부상하고 있다,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에 평균 수익률, 평균이 이제 9%씩 GDP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2.2% 같은 기간 동안 했는데요.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요. 올해 기준으로 66% 정도까지 미국, 전 세계 최고 GDP를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66%까지 추격했다. 앞으로 그리고 10년 뒤면은 역전하게끔 된다. 그래요? 네, 중국 이 큰 나라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이렇게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도시화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도시화율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도시 계획을 받고 있는 인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소비가 좀 둔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소비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는데 이제 도시화율이 올라가면은 소비도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5% 정도 도시화율이 돼 있고요. 중국은 현재 61% 정도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 좀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베이징 아래쪽에 있는 슝안 신구를 또 개발하고 착수하면서 이 부분도 좀 더 이어지게 된다 한다면 이 도시화율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1월 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 11일. 그러니까 빼빼로데이로 알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근데 또 중국에서는 이날이 유명한 광문절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쇼핑 쪽에 대대적인 기대감이 좀 있다. 좀 그리고 이제 춘절도 있고요. 내년에 다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수혜를 입을 전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행 업종들은 어떤 전망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업종이요? 네. 우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항상 여행업종을 볼 때는 옆에 중국과 일본 쪽에 대한 수요의 등락을 좀 항상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사드 보복을 한 이후로부터 지금도 내내 그렇게 막 좀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2017년 이전의 모습까지는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일본이거든요. 뭐 올해 7월 달에 일본이 경제 이제 제재를 보복을 가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특히 7월, 8월, 9월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 그런 송출객 수가 매우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60%, 58% 이상 줄어버리는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 표에서는 이제 하나투어의 일본과 중국 쪽의 송객 수에 대한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 2018년에 좀 올라왔다가 내내 1년 반 동안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더투어도 역시나 같은 시기 동안에 꺾이고 있는 아쉬운 흐름이라서 사실 여행 업종에서 봤을 때 성객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쉬운 흐름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매우 크게 둔화되었던 흐름이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일본 입국자 수 추이가 이번 9월 달에 보면 작년 9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58%.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뭐 그런 숫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사를 또 볼 때 사업 구조가 이제 패키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FIT라고 해서 자유여행 쪽도 있는데요. 패키지 쪽에 대한 쪽이 아무래도 더 좀 마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패키지의 비중이 녹색 그래프처럼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사의 마진도 크게 줄고 있는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홍콩으로도 많이 여행을 가는데 그렇죠. 이제 올해 여름 때에 홍콩 쪽에서 이제 혁명이 나오면서 시위가 펼쳐지면서 그렇죠. 홍콩 쪽으로 가는 여행 수요도 많이 줄게 되는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종을 볼 때 또 중요한 지표가 향후 3개월간 이제 예약률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예약률이 이번 11월 달에 마이너스 27%, 또 다음 달 마이너스 14%, 내년 1월 달 마이너스 12% 안 좋은 모습이고요. 네. 또 모두투어도 이번 달 마이너스 13%, 다음 달 마이너스 1%, 내년 1월 달에는 플러스 2%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흐름인데 그래도 만약 단기 접근이든 아니 올해 말까지 접근이든 그래도 나는 여행주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위 업체는 하나투어긴 하지만 네. 하나투어는 이제 SM 면세점 쪽에 대한 적자 부분도 좀 아직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행객 예약률 수치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모두투어 쪽을 좀 보시는 부분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모두투어 쪽이요? 네. 그러면 뭐 여행을 가려면 뭐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그러면 항공업종은 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항공업종도 네. 좀 대형사와 LCC 쪽에 관해서 좀 극명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요. 우리나라가 저가항공사 LCC가 6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 이 LCC 6개 회사의 합산 여객수 추이가 이 검은색 선처럼 7월달 기점했을 때 내내 꺾이고 있는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FSC가 대형 항공사입니다.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고 LCC가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해서 저가 항공사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또 LCC도 그렇고 다 이번 8월 달부터 타선율 추이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본 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더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객 수요로 봤을 때는 이번 4분기에도 실적은 아쉬울 것이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번 4분기 때에 각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LCC 주요 기업들도 다 이번에 4분기 때에 전망치가 다 꺾이고 있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네.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좀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뭐냐면요. LCC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6개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좀 많잖아요. 예. 근데 이 경쟁 심화가 내년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초에는 이제 또 LCC 신규 업체 3군데가 또 시장에 또 들어오게 돼요. 뭐 플라이 강원, 에어로케이, 그다음에 에어 프레미아 3군데가 있는데 참 이게 아쉬운 게 우리나라 보면 지금 대형 항공사가 2개가 있고요. 그렇죠. LCC가 6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객 시장이 더 큰 중국은 LCC가 6개고요. 일본은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되면 9개입니다.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물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뭐 이스타항공이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스타항공은 매각서를 좀 부인을 했고요. 어쨌든 꼭 이스타항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LCC 업종 이 내부에서 이런 경쟁 심화 때문에 수익을 못 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운 그런 이슈들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앞서 말씀드렸을 때 대형 항공사는 그래도 좀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대형 항공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객 수요는 좀 아쉽지만 화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반도체와 OLED와 스마트폰 쪽에 대한 그런 화물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객 수요로 빠진 아쉬운 실적을 화물 수요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좀 중요한 내용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물 수출을 하면 어디다 하나요? 물론 여러 군데 많이 하겠지만 특히 중국과 또 미국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미국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중요할 텐데 특히 이제 IT 제품들은 주로 중국 쪽에, 미국 쪽에도 많이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제조업 지표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공급관리자 협회라고 해서 ISM 제조업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킷이라는 그런 업체가 하고 있는 또 PMI가 있는데 둘 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표 PMI는 9월 달을 들어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킷 제조업 PMI도 7월, 8월 달 대비해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미국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게 되면요.
대개 대한항공의 화물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시차는 약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본다 한다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대한항공의 화물 수요도 이제 올해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좀 거시 지표를 보면요. 먼저 항공업체를 봤을 때는 이제 환율도 중요하죠. 네. 환율이 이번 8월 달에 1,200원대에 있다가 현재 1,1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외화 부채, 또 리스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유가는 내내 50달러 중반에 있으니까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보니 제트유가도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많은 그런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항공사 쪽에 관심 갖기를 좀 제안드리고 둘 중에서는 저는 이제 대한항공 쪽에 좀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항공. 예. 네. 혹시 대우 전문가님께서 아까 이제 중국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화장품 쪽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대우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화장품 산업은 좀 어떤 전망이 좀 있을까요? 네, 화장품 산업은 매우 밝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네네. 네. 화장품 산업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다 좀 말씀드려요. 제조업 같은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뺏겼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추월을 했고 또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중국한테 추격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네, 조선이랑 철강 쪽이 중국한테 이렇게 제조업 분야는 어렵지만 화장품이나 엔터 쪽은 좀 발달하고 좀 아직까지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면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산업은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해 가면은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화장품 수출은요. 어떤 증가율로 봤을 때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절대적인 수치도 계속해서 우상향해 간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이익은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은 아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의 초입 부분에서 매집을 하면은 좋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우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섹터다. 화장품은. 그런가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최근 들어서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잖아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겠죠. 네.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조 4,020억 원. 그래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은 40.6%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큰 대형주가 실적 발표 후에 5거래일 만에 주가는 26%나 예. 네, 이렇게 급등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이 거의 9조 원, 10조 원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주들 빼고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주가가 억눌려 있었다. 그래서 이익이 보여지자마자 주가는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장주가 이랬으니까 전반적인 화장품 업체들 전반적으로도 분위기는 좋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화장품 쪽은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은 또 면세점 쪽도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중요한 마진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점점 더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중국인들이 더 좀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많은 물품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따이공이라고 해서 보따리상들이 있는데 그 따이공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주로 이제 국산의 고가 화장품들이나 또 글로벌 럭셔리한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좋죠.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9월까지의 중국인들에 의한 그런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요, 따이공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매우 심해요. 네. 그래서 따이공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여행사에다가 송객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네. 그게 좀 매우 커요. 예. 그래서 이익을 벌어도 다 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또 따이공들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샀다 한다면 면세점에서 일부를 또 리펀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동대문에 있는 네. 두산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기타 예. 쪽에 있는 거. 그게 영업을 좀 종료하겠다 말을 했고요. 네. 또 지난 9월 달에는 유산빌딩에 있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영업을 종료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또 아쉬운 게 정부 정책이 좀 아쉬워요. 네, 어떤 부분이죠? 다음 주에 보시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면세점 이 업황인데 네. 추가로 한 5개에서 6군데의 면세점을 더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다 뭐 죽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난 면세점에서 종목 하나를 그래도 난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우선순위로는 그래도 좀 호텔 신라 쪽을 보시는 게 어떠실지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카지노에서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카지노 업종 쪽은 좀 어떤가요? 네. 그나마 카지노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카지노요? 예, 카지노 괜찮을 것 같고 네. 우선은 중국이 이제 반부패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인들이 카지노로 가서 마카오로 가서 카지노를 하는 그런 수요는 좀 많이 준다고만 내용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수요들이 주변 국가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점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더 오는 수요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와 GKL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카지노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드라백이라고 해서 이제 방문객들이 카지노에 베팅하기 위한 금액 이걸 우리가 드라백이라 하거든요. 네. 그 외형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카지노에 베팅하는 그런 돈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이어서 우리가 홀드율이라는 그 지표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드라백 중에서 카지노가 이긴 그런 금액의 비율. 네. 카지노도 이겨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드라백과 이 외형도 커지고 있고 이 홀드율, 마진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GKR과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좀 빨리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파라다이스랑 GKR 중에서 뭐가 좀 나을 것인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좀 더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파라다이스가 좀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왜 그러냐면 네.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쪽에서 의미 있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네. GKL보다는 좀 더 좀 상대적인 좀 이익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파라다이스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전문가님, 네. 그 아까 화장품 업종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화장품 업종에서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한다면 한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가치주로 한 종목 좀 선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주요 화장품 업체 밸류에이션입니다.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기업의 청산 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기업의 청산 가치, 자산 가치도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PBR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한 2배 정도는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가치와 일치하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미샤라는 브랜드인데요. 미샤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미샤라면은 뭐 누구나 한 번쯤 써본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네, 대중적이고 가성비가 좋다. 좀 그렇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잖아요. 이걸 만드는 회사죠. 실질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아직 3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기까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매우 큰 폭의 적자였죠. 64억 적자에서 올해는 턴어라운드 했다. 수익권 전환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PBR이 한 배 정도 되는데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PBR의 기업의 청산가치와 주가는 일치하다. 그래서 좀 매우 큰 폭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좀 수혜를 입었다. 네네. 좀 그렇게 투심이 개선됐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 정도로도 11,850원 정도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욱더 크다.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코이버라는 종목, 네, 그 종목이 맞습니다. 추천하신 이후에 저평가 종목으로 맞습니다. 제안 주셨는데 그 이후에 추천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그렇죠. 매우 힘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안해 주신 이 종목도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가지고요. 네. 한 3천억 정도라 변동성이 좀 크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업종과 중국 내수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새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요, 신용잔고도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개인 투자자들은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기를 그렇게 권유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